보아하니 남편 때문에 속 썩어서 왔고 막. 맞지? 여러분, 점집 가면 이 말부터 들지요? 그런데 이게 신기가 아니라 기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점집에 갔을 때 무당이 입을 떼자마자 너 남편 때문에 속 썩지 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과거와 아픔을 콕 집어내는 그 소름 돋는 순간, 그건 정말 신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심리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일까요? 오늘 저는 15년 차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놀라워했던 영험한 점쟁이들의 진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가짜라고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뇌가 그들의 말에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감동하는지, 반엄 효과나 콜드리딩 같은 치밀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불안의 실체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1%의 영어 비밀을 공개합니다.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소중한 시간을 헛된 예언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심리학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곤 합니다. 복채로 수백만 원, 아니 1000만 원 넘게 썼지만 결국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다며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공포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누군가 확신에 차서 던지는 가짜 정답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소중한 운명을 맡기고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예언에 휘둘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헛돈 쓰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을 타인의 말 한마디에 가두지 마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당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외양이나 태도만 보고 정보를 알아내는 콜드리딩 기술이 그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점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들은 여러분의 옷차림, 얼굴의 그늘, 손가락의 반지 자국, 심지어 신발이 얼마나 낡았는지까지 순식간에 스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었지만 손톱이 짧게 깎여 있거나 불안하게 손을 만지작거린다면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심리적 증거가 됩니다. 우리 뇌는 아주 미세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끊임없이 발산하는데 숙련된 무당들은 이를 포착해 너 요즘 잠도 못 자고 속만 태우고 있지 라고 확신에 찬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한 관찰과 통계적 추론이 결합된 기술이 바로 우리가 소름 돋아하는 적중률의 진짜 정체이자 심리학적으로 설계된 고도의 영어 비밀입니다. 사실 이런 관찰력은 훈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친구를 만났을 때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어제 잠 못 잤니? 라고 물어보시죠? 무당은 이 질문을 좀 더 확신에 찬 어조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섞어 던질 뿐입니다. 너 남편 때문에 속 썩지 라는 말도 사실 40대에서 60대 여성이 점집을 찾는 이유 중 대다수가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라는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건잉, 사트건잉,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산탄총을 쏘듯 광범위한 질문을 여러 개 던져 그중 하나가 우연히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기술이죠. 만약 남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슬쩍 그럼 자식놈이 문제네 라고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시도 중 딱 하나 맞은 것에만 강렬하게 반응하며 우와, 정말 용하다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의 선택적 지각과 통계적 함정에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묘한 유도 질문입니다. 무당이 집에 큰 나무가 있네, 혹은 주변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지? 라고 툭 던지듯 물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그 나무와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나무가 없으면 아파트 단지 앞에 큰 소나무라도 떠올리고 집 근처에 강이 없으면 작은 개울이나 심지어 안방에 걸린 바다, 그림이라도 연결 지으려 하죠.
사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후 확신 편향과 기억의 재구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 모호한 정보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과 연결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무당이 던진 미끼를 여러분의 뇌가 덥석 물어 과거의 파편들을 짜 맞춘 뒤 그것을 영험한 예언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찰과 유도 질문이 신통방통한 신기로 변하는 과정은 이토록 치밀하고 과학적인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 위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심리 기술에 속아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됐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주체적인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올해는 움직이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좋은 이직 기회를 놓치고 남편이랑 궁합이 안 좋다는 소리에 멀쩡한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죠. 돈은 돈대로 잃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며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방향키마저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에 부합하는 단서만을 찾고 행동하게 되어 결국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내 인생일까요? 불안을 해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불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꼴입니다.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은 누군가의 흔드는 방울소리에 결정될 만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장이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처럼 들리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10명 중 9명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다며 자기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세상에 외로움을 전혀 안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48년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는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성격 진단을 해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모두에게 똑같은 모호한 내용의 결과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80% 이상이 내 성격을 정확히 맞췄다며 높은 점수를 주었죠. 이처럼 돈복은 타고났는데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 새어나가네 라는 말은 어떤가요?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잘 안 모여 속상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하고 공감 가는 핑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위로가 우리를 심리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이 정말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영어 비밀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겪는 시련처럼 내 고통도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점집으로 이끕니다. 조상신이 노했다거나 살이 끼었다는 말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강력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적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고통의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의 거대한 힘이나 운명 탓으로 돌림으로써 당장의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기제입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 그런 거구나 라는 안도감은 불안을 잠재우는 마약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된 채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 부적을 쓰고 굿을 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에 빠지게 하죠. 드라마는 화려한 엔딩으로 끝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가짜 정답에 안주하며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기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달콤한 위로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즉 여러분의 주체성을 갉아먹는 그 위험한 유혹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점집을 찾는 진짜 이유는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해도 답은 안 나오고 주변에 속 시원히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려는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존 본능이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대가가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흔들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신비로운 예언이 아니라 내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 건강 노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죠. 그럴 때 다 잘 될 거다 라는 확신의 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도 상담 현장에서 매일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때 무속인의 단호한 예언은 마치 정답지처럼 느껴져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를 순식간에 진정시키는 강력한 인지적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주체가 반드시 신비로운 힘을 가진 무속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불안을 다독여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운명을 결정합니다. 남의 입을 빌려듣는 미래보다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고 만드는 오늘이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근육을 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가짜 위로에 속지 않고 내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인생의 사건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훨씬 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운명이나 타인의 힘에 달려있다고 믿는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이들은 무력감과 불안의 늪에 더 깊이 빠지기 쉽죠. 즉,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하는 확신이야말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점집에서 들은 말에 일희일비하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오늘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직접 선택하고 실행해보세요. 거창한 예언에 기대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거나 10분간 산책을 하는 사소한 성취감이 우리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당신을 진짜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거창한 단어 뒤에 숨어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용기 내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 비로소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빛나는 새로운 미래가 됩니다. 우리가 무당의 말을 소름 돋게 믿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이 10가지를 말했는데 그중 하나만 우연히 맞으면 역시 용해 라며 맹신해버리고 나머지 9가지 틀린 말은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식이죠. 우리 뇌는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보물처럼 수집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노이즈로 취급해버리는 아주 편파적인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차 사고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면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가벼운 급정거조차 역시 무당 말이 맞았어. 큰일 날 뻔했네. 라며 공포에 떨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국 그 예언이 맞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을 예언의 틀에 맞춰 재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비로운 천기누설이 아니라 수만 가지 우연 중 하나일 뿐이며 그 말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주체는 무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속인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일종의 상담이나 조언으로 활용하되 결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올해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요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니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뜻이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칠까? 라며 주변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긍정적인 계기로 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부정적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언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유리하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어떤 조언이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내가 그 도구에 끌려다니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자극을 나만의 지혜로운 필터로 걸러낼 때 비로소 타인의 예언이 아닌 나의 의지로 빛나는 진짜 운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보다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점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토록 불안해하고 있는가? 심리학적으로 불안의 실체에 이름을 붙이는 감정 라벨링 작업만으로도 우리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는 안정을 찾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돈 때문인지, 자식 때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깊은 공허함 때문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공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이 질문의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 충분히 노력해 보았는가? 사실 우리 뇌는 이미 방대한 삶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스스로 믿을 용기가 부족해 권위 있는 타인의 입을 빌려 확증받고 싶어하는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 발현된 것뿐이죠.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종이에 고민을 적어내려가며 내면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신비로운 예언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강력한 진짜 답이 이미 당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내 인생의 주인공은 진정 누구인가? 무당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바치고 소중한 미래를 타인이 결정짓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아니면 비록 힘들고 느리더라도 내 발로 직접 걸어가며 나만의 길을 만드실 건가요? 심리학에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는 올해 사고가 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공포가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해 결국 조심성이 흐려지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게 만들어 실제로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현상이죠. 즉, 점쟁이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복채 수백만 원, 아니 인생의 10년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운명은 이미 그려진 고정된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찍어나가는 발자국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거친 돌덩이 속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해방될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타인의 예언이라는 정에 의해 깎여나가는 소모품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천사를 찾아가는 예술 작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강인한 분들입니다.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힘을 믿으세요. 그것이 진짜 용한 점쟁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단 1%만이 깨닫는 운명개척의 진짜 열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불안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보내는 건강한 신호일 뿐 결코 피해야 할 재앙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동력 삼아 스스로 대안을 찾을 때 우리 뇌는 비로소 통제감이라는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남이 정해준 정답에 안주하기보다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고통 속에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힘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 어른이 심리학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점집에서 경험했던 소름 돋는 이야기나 반대로 너무 허무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진심 어린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